네, 안녕하세요. 성공지식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자책을 출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료 전자책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총 250명 이상 되시는 분들께 무료 책을 배포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무료 전자책을 받는 법이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위에 상단에 노출된 비디오를 참고하셔서 무료 전자책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내일까지 확인을 하고 무료 배포를 마치겠습니다. 이 무료 배포는 언제 중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전자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가셔서 전자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심화편 전자책을 또 선물로 증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과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 벗어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GPT-4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자책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한 분씩 이메일을 보내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한 분께 이메일을 보내는데 30초만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2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시간은 정말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아닌 다른 리소스를 사용해서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다면은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시간을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리소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딩을 사용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PT 3.5와 3에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코딩에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로직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GPT-4 데모 영상을 보고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GPT-4에서는 코딩이 월등하게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앱스크립트라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딩을 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최대한 자세하게 주면 줄수록 그에 알맞는 퀄리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컬럼에 이름과 이메일이 있는지를 말을 했고요. 현재 제 상황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고 제가 필요한 것도 말을 한 다음에 제가 보내고 싶은 내용 역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GPT-4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코딩을 쭉 주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지를 시키고 다시 코드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코드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앱 스크립트를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스크립트를 돌아왔는데요. 코딩을 하나하나 읽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현재 구글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구글 시트에서 가장 마지막 로우까지 선택을 합니다. 즉, 첫 번째 분부터 250번째 분까지 쭉 있잖아요. 뭐 위에 10분만, 위에 20분만 보내는 게 아니고 250분을 총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가장 마지막 분까지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할지, 전자책이 들어있는 링크는 무엇인지 먼저 베리어블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for loop이라는 걸 돌리는데 저희는 반복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는 거를 250번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10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100분께 보낸 다음에 두 번째 보낼 때 다시 코드를 수정을 한 거여서 109번째 분부터 이제 보내는 거고요. 원래는 이 숫자가 이 헤딩을 제외하고 두 번째 열부터 쭉 보내는 그런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컬럼과 다섯 번째 컬럼, 즉 저희는 이름과 이메일이죠.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메일이 존재를 하면 메시지에 이 내용을 넣고 여기 보시면 네임과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설정해 놨던 베리어블 값을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 앱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 성공 지식백과 지메일에서 돌리기 때문에 제 이메일로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없던 코드가 나오는데 제가 코드를 돌리기 때문에 이 코딩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떤 구독자분들께 보냈는지 혹은 안 보냈는지 그걸 알아야지 다음 돌릴 때 그분들을 추가를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진행이 성공적이었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보내졌다고 표시를 해달라고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제가 직접 생각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챗GPT를 돌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이 보내진다면 이 이메일이 정말로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sent 메시지를 어딘가에 저장해줘라고 제가 부탁하니까 챗GPT가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앱 스크립트 말고도 다른 걸 쓸 수 있냐 물어봤는데 앱 스크립트로 이메일 보내는 건 하루에 100개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글 시트에 추가할 수 있는 애드온을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건 그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따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부 전자책을 발송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가 GPT-4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딩이 보여드리기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미로 찾기 코딩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코딩하는 과정을 이미 GPT 3.5한테 부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GPT 3.5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코딩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면서 고장 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간단한 코딩이면은 작성을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GPT-4한테 물어봤을 때 모든 코딩을 작성해주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코딩을 시작했고 어떻게 결과물을 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로라는 거 영어인 건 알고 계시죠? 뭐 미로랑 메이즈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선은 미로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코딩이 쭉 나오는데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HTML도 나오고 CSS도 나오고 이제 그래픽적인 면을 담당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나옵니다. 이게 기능을 뜻하는 건데요. 저희의 미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기능 자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쭉 코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코딩을 쭉 하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3.5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코드가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각 나 있는 코딩들이 아닌 하나의 큰 파일로 바꿔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코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조각 나서 코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로 파일로 보여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인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코딩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 HTML 코드를 돌려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아웃풋을 눌렀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뭔가 이상하죠? 얘가 스타트 같고 얘가 끝 같은데 뭔가 미로 벽도 안 보이고 스타트를 눌렀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챗GPT를 활용한 코딩의 시작점입니다. 처음 프롬프트를 시험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아주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챗GPT한테 돌아가서 반복 작업으로 어떤 걸 고쳐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코딩을 읽어보니까 코딩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 스크립트 안에 A 알고리즘이라는 미로를 찾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 자체는 이 GitHub을 가서 불러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미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어디에 넣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 처음 스크립트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죠. 근데 GPT-4가 대단히 똑똑한 게 무엇을 해줬냐면 원래 코딩 자체는 엄청 길어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코딩을 보시면 얼마나 기냐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코드가 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겠지만 이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GPT-4가 그걸 이해를 하고 훨씬 더 간결한 CDN이라는 방식으로 불러오는 거를 본인이 채택을 해서 이렇게 코드에 넣어주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GPT-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역시 돌려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환된 코드인데요. 이걸 돌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작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눌렀더니 길 자체는 찾아줍니다. 이게 아마 최단의 거리라는 길을 만들어주는 코드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저희가 아는 미로는 시작과 끝 사이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벌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GPT-4한테 돌아가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미로가 아니고 사실 메이즈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이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기능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해주겠다 하면서 코딩을 짜줍니다. 근데 아마 이 기능이 조금 복잡한가 봐요.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 끊어졌니? 물어보니까 미안해, 내가 다시 코딩을 짜줄게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요. 이러면은 분명히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끊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중간에 스탑을 하고 너가 끊어졌던 펑션 파트부터 다시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어디서 다시 시작된 건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돌아가 보시면 while loop이었으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while loop에서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개를 합치실 때 여기서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쭉 코딩을 다 끝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다 지우고요. 다시 첫 번째 파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돌아가서 이걸 다 복사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복사를 하느냐, 이 while loop부터 복사를 하기 때문에 while을 찾습니다. 여기죠? 이거를 다 지워주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분명 벽도 보이고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스타트를 누르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시작점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려보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고 이러면 이제 또 길이 생겨버렸죠. 문제는 저희는 항상 돌릴 때마다 이런 최단 거리의 길이 무조건 있길 원합니다. 즉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역시 GPT-4를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시작에서 끝까지 갈 때 무조건 길 하나는 있어야 해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짜주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만 고쳐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제너레이트 메이즈 안에 붙여 넣으면 작동이 잘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복사해서 코딩을 돌아가서 이걸 끄고 여기 보이시죠? 제너레이트 메이즈를 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실행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나 있는 메이즈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로가 나오는데 길이 만들어지죠.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 미로 자체가 이 메이즈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시 여러분이 GPT-4한테 가셔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시고 개선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이런 미로 어플도 코딩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딩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 내가 이 코딩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에 필요한 거지 코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GPT-4를 통해서 저희가 웬만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PT-4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방법을 직접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이걸 응용해서 앱을 개발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고요. 모르면 GPT가 알려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다 가져가 버리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뒤처지지 마시고 성공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